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형 늘봄교실 전면 시행을 두고 교사들은 돌봄 공백 해소만이 저출산 극복의 해법이라는 접근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발달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오태원 북구청장이 장애인 부모들을 만나 공식 사과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5가지 정책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사상구 감전동에서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가 열렸습니다. 지역민들은 당산제를 통해 마을의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부산 시민공원에 나타난 들개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한 실정입니다. 부산형 늘봄 프로젝트를 통해 새 학기부터 학교 안에 또 하나의 학교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교사들은 교육과 돌봄 운영 분리에 환영하면서도 돌봄 공백 해소만이 저출산 극복의 해법이라는 접근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보육과 방과 후 교실을 결합한 부산형 늘봄 교실을 전면 도입합니다. 교사들이 우려하는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행정지원본부가 교사 배치 등 늘봄 교실 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보육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 등 양방향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이 가지고 있는 도시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 저출산을 좀 타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봄 교실을 많이 만든다라는 것이 당장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키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은 의문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교실 늘리기에만 치중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부산에는 특수학교 부족으로 특수학교로 갈 상황의 학생들이 일반 학교로 들어가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중증 이상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대다수인 특수학교에서는 방과 후 보육보다 개별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특수학급에 대한 증설에 대한 것은 논의가 크게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비해서 현재 가수요 정도에 그치는 돌봄 교실에 대한, 늘봄 교실에 대한 공간의 확보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움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 말씀하시다시피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것이 왜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는 조금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교육청이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전국 교사노조는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에 모여 서희초 진상규명과 교사 고소규탄, 돌봄 지자체 책임 운영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발달장애인 차별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오태원 북구청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자 장애인 부모들을 직접 만나 사과한 건데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정책들도 약속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북구와 강서구가 합동으로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돌봄과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오태원 북구청장은 부모의 죄라면 장애인 아이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청장은 곧바로 실언이었다며 사과했지만 이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24일 오전 부산 장애인 부모회는 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구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이 나타났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돌아가는 세상들이 금방 순식간에는 퇴행을 겪는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 아이가 이제 돌아다니는 일상 안에서 혐오가 만연하는 일상이 되겠다라는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참석한 발달장애인의 호소에는 현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사자와 가족들과 부모들에게 대못 박는
말과 행동은 하지 마 주십시오. 오 청장은 집회 현장에 직접 나와 자신도 발달 장애인의 가족이라고 밝히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은행을 신중히 하고 장애인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더 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오 청장은 사과에 앞서 두 차례 장애인 부모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긴급돌봄센터 등을 운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회는 오 청장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면서 장애인 정책 실천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 청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북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구청장 사퇴 성명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상구 감전동에는 주민들과 함께 500년의 세월을 함께 해온 나무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그 나무 아래에서 모두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당산제가 열리는데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쌈지공원 중간에 우뚝 서 있는 나무, 사상구 감전동을 500년 가까이 지켜온 나무입니다. 그 나무 아래 지역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해마다 이맘때 주민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당산제가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은 정성껏 차려진 음식에 두 손 모아 저마다의 소원을 빌어봅니다. 우리 동네가 생기기 전부터 내려오던 고유 행사입니다. 당산보전회가 설립이 돼서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잊지 않고 마을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감전 당산제. 사상구는 지역의 고유 문화와 역사를 잊지 않고 보존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산제를 지원하고 이런 예산을 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잘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을 잘 전승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전통적인 옛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건 서로의 평안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 시민공원에 유기견으로 추정되는 들개가 나타나 시민을 물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멧돼지까지 출몰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20대 A씨는 지난 3일 오후 애완견과 공원에 산책을 나왔다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유기견으로 추정되는 들개에게 얼굴을 물린 겁니다. 강아지가 누워있는 걸 제가 보기는 봤었는데 제가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희 강아지한테 간식을 주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희 강아지 쪽으로. 그래가지고 저희 강아지 간식을 이렇게 뺏어 먹으려고 하다가 저희 강아지가 으르렁대면서 이렇게 싸우려고 해서 이거 말려야겠다 해서 잡는 순간에 강아지가 돌아가지고 제 얼굴을 물었거든요. A씨는 병원에서 무려 50바늘을 꿰매는 봉합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흉터 제거술 등으로 6개월을 더 치료해야 합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약 200여만 원,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가입한 국민안전보험이 있지만 사고 당시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원을 찾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얼굴을 다쳐가지고 이제 응급실이 아닌 바로 일반 성형외과로 안내를 받아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구청에서 돌아온 답변은 이제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약과상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지난 21일에는 같은 들개에 다른 애완견이 물리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되풀이되자 부산진구청은 국민에게 안전문자까지 발송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 되고는 북카페 애견 동반 좌석이 있어서 한 번씩 이제 거기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하는데 그 문자 받고 난 뒤에는 북카페 쪽은 안 가고 있어요.
구청은 들깨 포획을 위해 공원에 2개의 포획틀을 설치했지만 20여일 만에 철거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부산 시민공원의 남이문 쪽입니다. A씨가 개물림 사고를 당한 곳이기도 한데요. 유기견이 자주 발견되는 곳이 화지산과 연결된 숲속 북카페인 것으로 볼 때 유기견은 부산 시민공원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은 들깨가 공원을 오가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해 포획할 계획입니다. 또 공원 곳곳에 유기견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현수막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원 인근에선 야생 멧돼지도 출몰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24일 새벽 3시 50분쯤 동래구 사직동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상가 안에 있던 2명이 구조됐으며 나머지 2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상가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4일까지 부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상가 건물 간판이 떨어지거나 건물 유리창이 깨졌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2일부터 24일 외벽 현수막과 상가 간판 추락, 도로 결빙 등 25건의 신고가 접수돼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지 내 이순신 대로가 개통됐습니다. 총 공사비 1,822억 원이 투입돼 교량 3개소와 보도교 5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이순신 대로 개통으로 일대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지난해 개방 운영 중인 북항 친수공원 등 재개발 지역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구는 이기대 해안산책로인 동생말에서 어울마당까지 총 1,260m 구간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치된 경관 조명은 안반 조명과 구름다리 조명, 반딧불이 조명, 산책로 조명 등이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CCTV와 안전벨도 추가 설치했습니다. 야간 산책로는 22일부터 일몰 후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달력을 한번 넘겨볼까요? 가장 먼저 기억할 날짜는 2월 10일입니다. 선거 60일 전인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은 이날까지 등록을 마쳐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3월로 가볼까요? 이달부턴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21일부터 이틀 동안은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뒤이어 2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거리 유세나 토론회, 벽보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허용됩니다.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정해진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누구든지 이번 선거부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후보자의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면 안 됩니다. 선거운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위반 내용을 신고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달력으로 돌아가서요. 29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각 선거구별로 투표할 사람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4월로 가보겠습니다.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총선 여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투표가 이뤄지고요. 투표 마감 직후엔 개표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할 22대 국회의원은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투표하는 한 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공모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문구입니다.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딜 시간. 유권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케이블 TV도 함께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두루두루 좀 살펴주시고 선거 때만 나와서 뭐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도 가끔씩 들려서 친구처럼 이웃처럼 와서 한 번씩 봐주시고 장사가 잘 된다나 한번 불러봐 주시면은 참 좋은데 경기가 안 좋아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런 거 좀 신경 좀 많이 쓰시는 국회의원이 나오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현이 가능한 공약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막 말도 안 되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두발 자유하겠습니다. 학생회장 항상 단골 멘트 한 번도 된 적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진짜 이루어질 만한 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타협해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상대방을 헐뜯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 아동에 대해 지난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섰고 경남 거제와 부산 기장 등에서 영아를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출생신고를 마쳤지만 소재를 알 수 없는 취약 대상 아동도 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확인된 건만 16건,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올해 부산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21,560명 중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아동은 총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5명은 해외 출국 사실을 확인했지만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나머지 11명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거주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6.1%, 1,321명 중 취학 면제나 유예, 전출 등 소재가 파악된 경우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소재지가 불명확한 취약 대상 아동은 10명 내외.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해당 아동 모두 베트남과 네덜란드 등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도 대부분 해외 출국인 경우가 많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뭐 다문화 가정 학생이나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데리고 출국을 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산교육청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 소재를 확인하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거주지 등이 파악되면 수사 결과를 학교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또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오는 1월 말까지 소재가 불분명한 취약 대상 아동을 취합해 거주지 파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철새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강서구 신호동 둘레길이 최근 완성됐습니다. 그동안 한쪽 방향이 막혀 있어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했는데요. 막힌 길이 신호대교와 연결돼 둘레길 접근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계절 따라 철새들이 모여드는 강서구 신호동 인공철새 서식지입니다. 20년 넘게 인적이 차단된 덕에 철새와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로 남았습니다. 군사지역이기도 했던 서식지는 2년 전 산책로로 개방됐습니다. 시민들의 발길에도 철새들이 찾아들고 있는 공생의 현장입니다. 신호동 둘레길은 1995년 신호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조성된 우리나라 첫 인공철새 서식지입니다. 이 신호동 둘레길 출입구는 소담공원 쪽 하나뿐이었습니다. 최근 반대쪽 신호대교에서도 곧바로 둘레길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1.5km 산책로는 갈림길이 없고 입구가 하나여서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또 다른 입구는 신호대교 끝자락에서 경사가 완만한 나무 데크로 연결됐습니다. 철새들도 많고 마음이 시원하지. 길이 안 나설 때는 돌아나야 되는데 그러면 저게 뭐 지루한 건도 있고 이 길이 이제 뚫히니까 저 나가지고 돌아가지고 이제 바로 큰 도로로 나갈 수 있고. 이번 신호대교 측 입구가 놓이면서
공단 근로자를 비롯한 명지동 주민들의 접근도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둘레길은 다음 달 말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7시까지 개방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강서구가 오는 27일 명호고등학교에서 예비 고1을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강서구와 EBS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2027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고1 학생들에게 달라지는 고등학교 학습법과 학년별 대입 전략 등을 설명합니다. 참여 신청은 강서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가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양방향 문자 서비스와 보이는 ARS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구청에 각종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면 민원인이 궁금한 사항을 다시 문자 메시지로 문의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보이는 ARS는 구청으로 전화하면 ARS로 담당 부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오는 8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반여 엄국 농산물 도매시장은 시민 편의를 위해 설 연휴 전주인 2월 4일 정상 영업하기로 했습니다.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명절 시장 활성화를 위해 2월 4일부터 12일까지 도매시장 외곽 서문과 동문 도로변에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정기 휴업일 조정에 따라 두 도매시장은 설 당일인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휴업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